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김정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금요일에 이제 격주로 뵙게 되는데 멘토님이랑은 또 격주로 뵙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9월 첫째 주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7월 달도 8월 달도 주식시장은 밀렸고 9월 달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를 해봤지만 전통적인 약세장이라서 그런지 9월 달 첫 번째 주도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 전 시장을 폭락을 시켰던 그런 실업률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는데, 자, 그런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신용 이런 잔고를 이렇게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회피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벤트 앞에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였다고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발표가 된다면, 고용 지표 발표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최소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될 것이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한 주였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노동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감보다는 미리 좀 실망을 하고 열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좀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 지금 제가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이제 운명의 한국 현지 시간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9시 30분에 저녁 9시 30분에 8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8월 이제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딱 한 달 전이죠. 검은 월요일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될 만큼 큰 하락, 우리나라 시장의 큰 하락, 미국 시장의 큰 하락을 촉발했던 그 지표가 한 달 뒤인 오늘 이제 딱 발표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약했던 것도 결국 오늘 이벤트에 대한 어떻게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져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8월 고용 지표가 일단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거나 이제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되면 이제 연준은 B컷을 단행할 것이다. 0.5%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주가는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지금 한 달 전에 시장을 크게 하락시켰던 것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실업률 상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최소 이제 기대치와 부합하는 실업률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오늘에 대한 경계감은 좀 물러나고 시장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9월이 좀 전통적인 약세장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석에 대한 경계감이 좀 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에 대한 좀 경계감은 좀 풀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9월 증시는 계절적으로 어떤 약한 시장이 맞습니다. 추석을 또 이번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석에 또 씀씀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강력한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수익 봉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52주 신저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총이 다시 한번 바뀌었었는데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알테오젠 그리고 HLB에게 시총 순위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라던가 2차 전지 현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살짝 이렇게 어떻게 기대감이 반짝 돌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화재 관련된 관련 종목으로서 2차 전지 섹터가 최우선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반짝 상승을 하였는데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2차 전지 반등할 것이냐? 바닥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시세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변동성과 전방 시장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지금 관련 업계들은 생산량과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의해서 반등이 되겠죠.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뭐 지금 바로 2차 전지 상승할 거다, 반등할 거다, 바닥이다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가 바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죠. 전기차 화재, 열폭발 관련한 배터리 열폭발 관련 그런 이슈였는데 그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기차의 이 주행 거리에 대한 단점을 또 극복을 할 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화재에 대한 것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다. 배터리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주행 거리를 충분히 또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계속 이제 시범적으로 생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 측면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다면 리튬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겠고 2차 전지 섹터들도 그때 캐즘을 극복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지금 최저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에코프로 그룹주라던가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이 좀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의견까지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미용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클래시스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던 건 아무래도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모펀드에서 2천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K미용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섹터가 바로 K-뷰티 그리고 이제 K-미용기기였는데 지금 최근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은데 뭐 클래시스도 있고 비올도 있고 그리고 뭐 APR 이런 아주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찍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은 해외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K 미용기기가 해외 기기에 비해서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성비가 있다. 네. 효과는 거의 뭐 뛰어넘거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미용기기라면 이왕이면 또 한국사는 또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미용기기가 이제 관련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이런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거 만들죠. 그런데 글로벌 사모펀드 CVC 캐피탈로부터 무려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약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오셨습니다. 클래시스와 함께.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화장품이 이렇고 이제 다시 한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미용 섹터, 미용 기기 섹터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심은 바로 이제 피부과 들어가는 그런 미용 기기인데 이제 홈케어죠. 홈케어 휴대용 이제 뷰티 디바이스까지 네. 이제 확대가 된다면 그 매출은 또 어마어마하게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좀 포트 상담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화장품 나왔죠. 이제 미용 기기가 나왔죠. 이제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보톡스나 이제 뷰티 바이오 쪽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은 조금 이따가 포트 상담 시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마 리서치가 K미용 자체를 이끌었던 그런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보톡스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진단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은 5,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20% 그래도 넉넉하게 들고 계십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PSK홀딩스, 코스메카 코리아,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오션, ICTK, SP소프트까지 다양한 업황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건 ICTK처럼 수익을 정말 잘 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PSK홀딩스처럼 HM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요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구나, 역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죄다 손실권입니다. 그런데 테마를 보고 오히려 단기로 들어갔었던 게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기쁨보다는 현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중장기적인 매매를 원래 선호하시는 편인데 단기로 들어갔던 게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 투자 방향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딱 드실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최근 상담받은 포트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 가장 좋았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일단 숫자만 본다면 너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촉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능이 있으시다. 앞으로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일단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요새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포트폴리오들보다는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신다라는 칭찬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종목부터 바로 한번 칭찬이 나갈 건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건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 중에 ICTK가 정말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60%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테마주잖아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60% 정도면 이제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계속해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갖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제가 처음 이렇게 매수가를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야, 너무 이 정도 가격이 잘 났었나? 들어가셔서.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이런 바닥잡기 네. 신공을 쓰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일단 수익률 축하드리는데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ICTK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5월 17일 날 상장을 한 아주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고 기업 가치 이제 상장할 때 약간 기업 가치에 대해서 부풀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닥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엄청나게 제가 바닥을 잘 잡으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수익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왜 이렇게
흐름이 좋았냐? 진짜 시기가 좋았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딥페이크 관련이죠. 딥페이크 관련.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관련해서 최근 핫했죠. 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테마가 다 포함된 종목이 또 ICTK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강력한 테마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신규 상장의 바닥을 찍고 이렇게 추세 상승을 아직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 뭐 ICTK 뭐 하는 회사냐 보니 물리적 복제 방지 하드웨어 보안 방식이죠. 뭐 버프 기술을 뭐 세계 최초 상용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뭐 딥페이크나 이런 악용하는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추세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없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때 아주 빠르게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추세 상승이 나왔던 신규 상장 종목을 보시면 다 비슷한 패턴인데 그래서 진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막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이 지금 오늘 딥페이크나 이제 양자 기술 관련 테마가 사그라들 때까지는 추세를 즐기면서 이제 홀딩을 하셔도 충분할 종목이다. 아주 매수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매수가 자체가 거의 최저점 부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들어가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가 너무 잘 들어가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섣부르게 매도하기보다는 최대한 수익을 누려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종목인데 SP소프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테마로 묶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10%대 ICTK에 비하면은 지금 수익이 좀 모자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들고 갈까요? 아니면 이 종목만큼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약간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비슷한 테마인데 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불법 촬영물 차단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제 딥페이크, 워터마크 관련 보안 기능 이런 쪽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 종목으로서 묶였는데 근데 지금 반짝 상승을 한 이후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테마주는 강력한 상승을 올라탄다면 빠른 단기간에 강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테마의 열기가 꺾인다면 다시는 이제 매수가에 못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양날의 칼을 같은 그런 게 바로 테마주죠. 그런데 SP소프트는 지금 추세 상승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로 지금 워낙 또 바닥 잡기 신고를 쓰셔가지고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자, 아주 진짜 바닥을 잘 잡으셨는데 일단 저는 플러스가 났을 때 추세 상승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시고 지금은 앞으로 좀 마음 편하게 트렌디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대웅제약으로 교체를 수익 실현하시고 기분 좋게 대웅제약으로 지금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웅제약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대웅제약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제약주가 최근에 조정 규제가 나왔죠. 시장 하락과 함께 약간 과하게 올랐다 보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대웅제약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종목인데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신약 그리고 바로 이제 보톡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뷰티 바이오 관련된 이제 보톡스 관련 이 두 가지 측면에서 K뷰티와도 관련돼 있고 K바이오와도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했고 이 관련해서 상업적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 수십 개국에서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매출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톡스인데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웅제약이 최근 이제 2분기 보톡
보톨리늄 톡신이라 하죠. 보톡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톡스 대장주가 바로 대웅제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톡스가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특히 북미권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만큼 내가 앞서 이제 화장품 그리고 뷰티, 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까지 삼총사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 바이오 관련해서 보톡스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또한 이제 대웅제약이라고 봅니다.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이제 먼저 치고 가는데 대웅제약도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히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이고 지금 이제 13만 100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됐는데 네. 다음 주 아마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13만 8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한 전고점 부근 15만 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재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뭐 손절가는 12만 2천 원 부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앞에 말씀드렸던 네. SP소프트와 수익 실현하시고 교체를 하면 딱 알맞춤, 딱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테마 안에 묶여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교체 사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빠져나와서 대웅제약으로 한번 갈아타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마침 제약 종목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제약 종목 그리고 또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랑도 엮여있는 이 대웅제약으로 한번 갈아타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대웅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은 테마로 엮여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이 대웅제약이 화장품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잖아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800원에 15% 지금 들고 계시고 수익은 살짝 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상반기에는 그래도 더 잘 갔을 텐데 지금은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네. 화장품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상반기에 거의 제가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까지 방송을 이렇게 했던 그런 화장품 외판 그러세요? 수준으로 제가 화장품들을 밀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이제 VT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코트 한국콜마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주 지금 흐름이 탄탄한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다. 네. 실적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이제 북미권의 중화권이 아닌 북미권의 실적 성장이 뛰어난 종목들은 살아남았다는 교집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선케어 그죠? 비비크림이나 이런 거 다 만들지만 선케어, 선크림 관련해서는 대장주다. 그냥 대장주다. 특히 북미 쪽에서 완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선크림을 이제 자회사 잉글우드랩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근데 선크림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제 의약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누가 잘 팔린다고 해서 갑자기 찍어내서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런데 다 준비가 돼 있고 현재 생산을 하는 기업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나가라 네. 상당히 밀렸지만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렇게 밀리지 않는 이유가 그 북미권에서의 그 탄탄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이런 선크림, 선케어 피부 관리의 제일 시작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 꼭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은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이 이제 생활화되고 필수화된 만큼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북미 중심으로 그 실적이 탄탄하게 고성장이 지속되는 만큼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아주 매수를 잘 하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한 플러스 살짝 플러스인데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엄청 잘 팔리죠. 명품 화장품 이런 화장품이 과거에는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워낙 트렌디하게 고객 니즈를 잘 반영을 하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앞으로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캐파 생산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강력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 북미양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신고가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멘토님께서 약간 화장품 반문 판매 같은 느낌으로 다음번에는 화장품도 준비해 주셔서 조금 이야기를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현재 구간에 3%대 수익 보고 계신데요.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 PSK홀딩스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있는 종목인데 20% 정도 손실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평단가가 반도체 종목 들고 계신데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거면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포트폴리오 보면요. 요새 반도체 종목들이 30% 정도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아니면 다른 뷰를 가져봐야 되는 건지 한참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PSK 홀딩스는 원래 이제 HBM 관련 대장주라고 불렸습니다. 리플로우나 디스컴이라고 하는 이런 리플로우는 붙이는 장비죠. 평평하게 해서 디스컴은 이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로서 HBM이란 아주 정밀한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수율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자, 왜 대장주, HBM 대장주라고 불렸냐? 바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3사에 공급을 하고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냐 하시면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자, AI 혹시나 이제 피크 아웃의 이제 우려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그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면 제가 중요시 여기는 300일 이평이라고 빨간색 제가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300일 이평선을 딱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강력한 지지선이라서 오늘 깨지 않고 딱 지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PSK 홀딩스의 실적 성장 흐름 그리고 지금 AI 시장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 성장 중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마이너스 20% 정도면 크게 부담이 없이 만회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40, 50% 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SK 홀딩스의 그 실적 성장 가지고 있는 재료에 비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회복을 한다면 그 관련 대장주로서 아마 먼저 튀어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튀어오를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반등을 보고 충분히 최대한 매수가 이상에서 한번 흐름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충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지 라인이 300일 이평선이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300일 이평선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홀딩 의견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필요하신 분들 카메라 갖다 대시고 지금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밀리지만 같이 밀리는 섹터가 바로 이 전력 설비 테마입니다.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됐었던
던 게 지금 뭐 상반기 때 이 전력 설비 없으면 거의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인데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단가를 보니까요.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왠지 들어가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밀리면서 지금 10% 넘는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우선 뭐 실적이 지금 3분기 약간 아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런 가능성 제기되면서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조정도 물론 있겠죠. 네. 시장 조정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란 곳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한된 수급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를 딱 정해서 그 테마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종만.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HD 현대일렉트릭, K 변압기 이런 전력 설비 관련해서 크게 올랐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용기 피부 미용기기나 뭐 이렇게 뭐 바이오 섹터 쪽에서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나빠서 빠진 것보다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쏠림이 다른 곳으로 쏠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린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다 보입니다. 여전히 실적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너무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가 그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하지만 실적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도 북미 중심으로 한 이제 전력 설비 교체의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그 수요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몇 개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 약간 비수기가 될 수 있다. 2분기보다는 약간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 실적에 걸맞는 이제 주가 상승이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바로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지선 한 200일선 정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터치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매수가까지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당장은 아니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적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포트도 잘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비중 15% 정도로 이제 잘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실적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하다. 지금 매도보다는 유지 홀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비수기 영향 그리고 환 영향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발간이 되면서 이 종목 조금은 밀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홀딩 의견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종목은 하나오션이네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3% 정도니까 이 종목 홀딩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하나오션, 뭐 조선주이면서도 이제 방산 쪽에 그쵸. 이제 좀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상성, 해양 플랜트, 뭐 군함 뭐 다 만들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미 해군의 이제 MRO 시장의 수주를 받았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MRO가 바로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약자인데 국내 조선사 최초로 이제 미군의 MRO 시장에 진출을 하였다. 수주가 났다 보이는데, 근데 요즘 시장 흐름에 비해서 뉴스에 비해서 주가는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좀 약간 셀러온 영향도 있죠. 셀러온 영향도 있는데 지금 121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미국 함정 MRO 시장. 자,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1년에 1,000조라는 이렇게 국방비 정도를 쓰죠. 그런데 이제 해군 유지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한 20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60조 정도, 80조 정도를 이제 쓰는데 미국만 20조를 쓰고 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해군. 그런데 그 시장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력은 필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 안보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동맹국에서만
그 일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워낙 세계에서 가장 정비를 잘하고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진출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이제 두 기업 다 이제 MR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MRO 시장 20조 정도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하였고 앞으로 동맹국으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주를 따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 시장 대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버틴 종목 중도 하나이다 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주에 대한 이제 리레이팅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부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신고가도 다시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홀딩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호재 갖고 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라 여기 당연히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나쁘지 않으니까 홀딩해 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의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현금 보유도 20%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새로운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SP소프트를 이제 대웅제약으로 교체하는 정도로 보시고 현금 20%는 진짜 아주 잘 들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자, 우선 어떤 식으로든 오늘 고용지표 발표 후에 다음 주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든 아니면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그런 방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20%는 일단 현금을 들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 여유 있게 다시 포트를 재구성할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되겠다. 지금 특별히 이제 다른 데 투입할 필요 없이 현금 20%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 들고 계시지만 지금은 들고 계시면서 나중에 더 좋은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의 진단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기법, 어떤 식으로 높은 승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거북선 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와, 거북선 볼 때마다 너무 늠름하죠. 거북선. 거북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은 왜군들과의 전투에서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왜군과의 전투에서 전승을 이루셨던 비결이 뭘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도 총성 없는 전투 바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냐? 바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매매인가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면 높은 승률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최고의 전략, 바로 거북선 기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기법, 자, 3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꼭 체크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원칙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북선 기법의 조건 바로 재료다. 재료. 자, 재료가 뭐냐?
시장 중심에 있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이제 돈이 몰리는 테마죠. 돈이 몰리는 업종에 내에서 후보 종목을 골라야 된다. 자, 내가 저 종목 엄청 저평가인데 언제까지 갈 거야?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 저건 저평가인데 갈 거야 하는데 그런 종목은 평생 저평가로 안 갑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 시장에 돈이 돈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종목에서 후보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재료가 첫 번째 대장 테마 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수급이다. 수급. 자, 수급. 자, 수급이 뭘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수급은 그 거래량의 그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죠.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를 갖춰야지 수급이 좋다. 두 번째 요건을 갖춘다 볼 수 있는데 자, 매수의 지속성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장 끝날 때까지 그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까? 네, 바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뭐냐?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자금을 투입해서 매수를 할 때 기계적으로 분할을 해서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금을 매수 자금을 소진하면서 기계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매수세가 바로 프로그램의 데이터다. 프로그램 순매수 데이터를 찾는다면 매수의 지속성이 지속될 만한 계속될 만한 그런 좋은 퀄리티 높은 수급의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속속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돌파력이 중요하다. 돌파력. 화끈해야 된다. 화끈해야 된다. 자, 이런 종목에 화끈하게 지속력 있게 들어와야지 흔히 말하는 VI 종목, 그리고 상한가 종목, 이런 종목 급등주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조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급등한 종목이 나오는 어떻게 교집합,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료도 좋다. 그런 수급도 좋다. 그래서 어디서 사라고? 바로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이 차트적인 요소를 갖춰질 때, 완성이 될 때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북선 라인인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 기법이 최고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좋은 기법은 뭐다? 심플하게 그 매수 손절일을 구분할 수 있는 라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한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 그게 바로 이제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한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다. 이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들어간다면 높은 승률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예를 보면서 최근 실제로 시도가 나왔던 예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가장 시장이 안 좋았죠.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 진짜 안 좋았는데 거북선 기법을 이용해서 5연속, 4연속도 아니고 5연속 VI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거북선 기법. 그만큼 화끈하고 가능성이 높은, 포텐셜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모다임, 현대로템, 하나씩, 현대로템 뭐, 반복해서 나오죠. 이렇게 계속 기준에 맞을 때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VI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대모다임 7월 22일에는, 자, 여기 보이시죠? 상한가 표시. 모두가 원하는 상한가. 상한가도 당일날 잡을 수 있었던 이 기법이 거북선 기법이다. 자, 그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이렇게 기법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 재료죠. 자, 7월 22일 날 포착된 상한가 간 현대에버다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공식을 적용하면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재료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천조 구상. 현대 삼성 뛴다.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뚫었다. 현대모다임 드릴 크레인 트럭 공급 개시 뭐 현지 생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았다. 자, 재료가 좋다. 오케이, 통과. 재료 첫 번째 공식은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 있어야 했죠? 바로 수급. 에너지 넘치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바로 현대에버다임의 한 달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대금입니다. 그런데 이날 상한가가 간 날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재료가 좋은 종목에서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겠다.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했다고 딱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차트.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이 황금색 라인. 이 황금색 라인이죠. 일종의 강한 저항선인데 이 황금색 라인을 통해서 돌파를 할 때 뭐다? 강력한 저항은 돌파를 할 때 뭐가 되죠? 바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저항,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약속이나 한 듯이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미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가고 이때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단기간에 거의 50%가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 거북선 기법이다. 자,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 한창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 방산 관련해서 핫할 때인데 재료가 나왔죠. 장사일의 최대 분기 실적. 일단 실적이 좋다. 그리고 뭐 K2 덕분에 이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1조 돌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K9 자주포나 이런 다른 방산 업체들도 같이 오르면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만든 상태여서 지금 재료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모두가 볼 수 있는 HTS에 있는 특별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해석을 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동안. HTS 보면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HTS 혹시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켜보시면 좋을 텐데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고 있는데 자, 빨간색 그래프가 엄청나게 평소보다 강력하게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 뭐다? 일별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평소보다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다.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펀드 매니저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뭔가 있으니까 싹쓸이를 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오케이가 됐다. 통과됐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수급 좋고 차트 좋은데 어디에 들어간다? 자, 황금색 라인. 제가 확률과 통계로서 수없이 많은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급등의 스타트 기준점이 되는 스타트선이 되는 그런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돌파를 하니까 역시나 그 밑에 잘 내려오지 않고 우상향이 나오면서 VI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7월 23일 VI 종목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 아주 쉽습니다. 재료 수급 차트는 주가 상승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마지막 한번 종목을 볼까요? 자, 바로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이 종목도 방산인데, 자, 하나 시스템 재료가 뭘까요? 하나 시스템 공냉식 능동형 A사 레이더로 개발 시동. 아주 어찌보면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보이는 A사 레이더를 개발한다. 너무나도 강력한 재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관련 A사 레이더 계속해서 나오고 영업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다. A급 재료가 나왔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적인 측면도 똑같죠?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 프로그램 매매, 펀드 자금 투입, 펀드 매니저들이 싹쓸이를 하는 강력한 수급이 났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수급이 아주 좋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수급이 좋구나. 그럼 차트만 확인하면 되겠다. 차트 어디? 바로 황금색 거북선 라인 돌파. 아주 심플하죠. 이 라인이 뭐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를 실행하기 위한 아주 심플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모든 기법은 심플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고 그 밑에 내려오지 않죠? 강력한 재료와 수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황금색 라인 돌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의 지속성이 이어지면서 장 끝날 때까지 거의 고점을 유지하면서 마감되는 흐름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북선 기법, 재료 수급 차트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종목들을 꾸준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북선 매매하는 기법 그리고 말씀드렸죠, 황금색 거북선 라인 설치를 꼭 나는 해보고 싶다. 내 HTS에 나는 무조건 나 거북선 기법의 고수가 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QR코드 보이시죠? 자,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거북선 기법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거북선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 동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거북선 기법 그리고 관련 종목들을 포착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자 QR코드 찍으시고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다음 주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료 수급 차트가 더해지면 주식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주식 강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 가지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진단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QR코드 그리고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8547번으로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멘토님과도 여기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들께도 이제 인사를 드릴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와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